그때 텍사스는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졌고 전력망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난방, 통신, 급수가 모두 끊기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 손실은 1천억 달러에 달했죠.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PB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어떻게 전기차 회사에서 에너지 제국으로 변신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4년 10월 2일에 발표된 테슬라 3분기 실적이 큰 화제가 됐죠. 에너지 저장 시설 설치량이 무려 12.5기가와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이 6기가와트였으니까 거의 2배 성장한 셈이죠. 에너지 부분 매출도 올해 상반기에만 55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엇보다 마진율이 30% 이상을 유지하면서 테슬라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산업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성장 속도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부문의 성장률은 자동차 사업을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이 중국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왜 테슬라는 여전히 에너지 시장에 주도권을 쥐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21세기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경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 하드웨어 지배력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단순히 점유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통제하는 수준이죠. 우선 태양광 패널부터 보죠.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277기가와트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5.2%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에만 256기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하며 전 세계 설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입니다. 2025년 기준 중국산 태양광 패널 가격은 와트당 약 0.09달러인 반면 미국산 제품은 와트당 0.4달러, 0.46달러 수준으로 중국산이 미국산보다 60% 이상 저렴합니다. 배터리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CATL의 점유율 37.5%, BYD의 점유율 17.8%로 중국 기업 두 곳만으로도 전 세계의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합산 점유율인 약 17%를 크게 압도하는 수준이죠. 더 놀라운 건 생산 규모의 차이입니다. CATL 하나만으로도 한국 배터리 3사를 합친 규모보다 2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공 단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더 강력합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 정제의 7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채굴하는 것과 이를 배터리용으로 가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인데 중국은 이 가공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왜 테슬라가 에너지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을까? 바로 여기서 테슬라의 진짜 경쟁력이 드러납니다. 21세기 제조업의 핵심은 누가 부품을 만드느냐보다 누가 시스템을 완성하느냐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차별화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시스템 통합의 마법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태양광, 배터리, AI 관리, 그리드 연결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와 계약할 필요 없이 테슬라 한 곳만 상대하면 되죠. 단순히 배터리를 파는 게 아니라 전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차이입니다. 테슬라의 메가팩은 단순한 전력 저장 장치가 아니라 지능형 에너지 허브입니다. 실시간으로 전력을 거래하고 전력망의 균형을 잡고 예측 관리가 가능하죠. 테슬라의 AI 기반 에너지 거래 플랫폼 어터비더는 2023년까지 에너지 투자자들에게 3억 3천만 달러 이상의 거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같은 용량의 중국 배터리라도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면 수익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토탈 솔루션의 위력입니다. 설치부터 운영, 유지보수, 금융, 심지어 전력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고객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도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해주죠. 이는 애플의 아이폰 전략과 유사합니다. 아이폰 부품 대부분을 중국과 아시아에서 조달하지만 전체 스마트폰 시장 이익의 약 80% 이상을 애플이 가져갑니다. 하드웨어는 상품화되지만 시스템과 생태계 경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도 한 번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Unleashing
아메리칸 에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산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 소식에 재생에너지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놀랍게도 테슬라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먼저 정책 변화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모든 기관에 90일 이내에 IRA 자금 사용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태양광 보조금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에 놓였죠. 이후 7월 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IRA 조항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배터리 관련 세액 공제는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테슬라의 전략적 대응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국가안보 프레임 전환입니다. 테슬라는 자사 메가팩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국가 전력망 보건력의 핵심 요소로 분류했고, 이로 인해 메가팩이 단순한 상업용 배터리가 아닌 국가안보 인프라로 인식되면서 각종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는 제조업 리쇼어링 가속화입니다. 테슬라는 휴스턴 메가팩토리의 가동 일정을 원래 계획보다 6개월이나 앞당겼습니다. 연간 50기가와트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메이드 인 US의 스토리를 완성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미국 우선 정책을 정확히 공략한 겁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인프라 통합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LNG 터미널과 메가팩을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산 LNG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산 메가팩을 구매하세요 라는 천재적인 논리로 텍사스 지역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책 혼란 속에서도 테슬라는 2025년 3분기 12.5기가와트라는 사상 최대 설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테슬라는 단순히 배터리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전기가 끊기지 않는 새로운 전력망의 형태, 즉 스스로 복원되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2021년 2월 텍사스를 강타한 대한파입니다. 그때 텍사스는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졌고 전력망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난방, 통신, 급수가 모두 끊기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 손실은 1천억 달러에 달했죠. 이 사건은 현대 사회가 얼마나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이후 텍사스 정부는 절대 다시는 안 된다라며 테슬라 메가팩을 비상전력 백본으로 대량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 곳곳에는 메가팩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10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대형 시설이 15곳 이상 운영 중이고, 휴스턴 메가팩토리에서는 연간 50기가와트 생산할 계획이에요. 이는 약 100만 가구가 4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죠. 플로리다에서는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 그 효과가 실제로 입증됐습니다. 허리케인 델타가 강타했을 때 메가팩이 설치된 지역은 정전 없이 전력을 유지했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산불 시즌에 대비해 예방적 정전 대신 메가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이제 메가팩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21세기 하이브리드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사태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분산된 메가팩 독립 그리드가 있다면 중앙 전력망이 손상되더라도 병원, 통신시설, 군사기지 같은 핵심 시설은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테슬라 메가팩이 단순한 상업 제품을 넘어 국가안보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역시 최근 그리드 현대화 보고서에서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국가적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전 세계로 확장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보겠습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보면 21세기 에너지 전환이 아이러니하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석유로 번 돈으로 석유를 대체할 기술을 대량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옴시티는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미래 도시 프로젝트인데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겠다는 목표 아래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죠.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2,80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석유 왕국이 에너지 왕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아랍에미리트를 보겠습니다. 두바이 전력청이 운영하는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를 보면 중동의 새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2021년 DWA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1.21메가와트, 8.61메가와트 규모의 테슬라 배터리 저장 시스템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중국 제품을 사용했지만
핵심 배터리 저장 시스템은 테슬라를 선택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지능형 그리드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극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실시간으로 전력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테슬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말해주는 건 세계는 조금씩 석유 패권에서 에너지 기술 패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동 산유국들마저 미국 에너지 생태계에 편입되면서 21세기 에너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해지고 있고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 속에서도 BYD 기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추월했고 배터리 셀 생산에서는 세계 2위를 기록했죠. 특히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BYD 배터리 시스템 가격은 테슬라보다 30%에서 40%나 저렴하고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BYD는 유럽에서 약 13,000대의 차량을 등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25%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는 약 8,800대에 그쳤죠. 2025년 8월과 9월에도 BYD는 연속으로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생태계 구축입니다. BYD 기업은 배터리만 판매하지만 테슬라는 태양광, 저장관리, 거래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제공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가 만든 차별화입니다. 테슬라의 AI 기반 오토비더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력 거래를 관리하면서 연간 20%에서 30%의 추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하드웨어라도 소프트웨어가 수익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셋째,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중국 밖 시장에서 여전히 테슬라가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 유지보수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BYD는 제조업 회사이고 테슬라는 기술 서비스 회사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하는 필드 자체가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21세기형 글로벌 분업 구조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20세기 제조업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제 제조업의 역할, 이렇게 나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중국의 역할은 이러합니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셀 등 하드웨어 제조 분야에서 이미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와 가격 경쟁력에서 따라올 수가 없죠. 미국의 역할은 이러합니다.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금융 서비스 등 고부가 가치 영역을 장악하고 있죠. 하드웨어를 지능화하고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독보적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건 가치 분배 구조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저렴하고 우수한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그것을 연결하고 지능화하고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단계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70%에서 80%는 미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이 반도체 메모리를 선점했지만 결국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의 가치를 가져간 것과 같은 패턴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테슬라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테슬라는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는데요. 메가팩3는 기존 3.9MW에서 5MW로 용량이 증가했으며 메가블록은 메가팩3 유닛 4개를 통합한 20MW 규모의 시스템입니다. 두 제품 모두 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며 텍사스 휴스턴 메가팩토리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결국 하드웨어의 중심은 여전히 중국에 있지만 에너지 혁명의 주도권과 수익의 대부분은 미국에 있고 그 중심에는 시스템 사고와 소프트웨어 역량으로 무장한 테슬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히 배터리를 파는 회사를 넘어 앞으로의 에너지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를 뛰어넘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혁신, 스페이스 X가 만들어가는 우주 경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